대구시가 22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려운 형편 환경 탓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터 대구 내일학교 현장을 담았습니다. 한방 유통 중심지 영천이 작약 주요 생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작약은 투자 대비 수익이 6배나 높습니다. 예천에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공 관련 필요한 교육과 시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에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56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 종사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상황 21일 오전 열린 대구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유흥주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최초 확진자가 한 달간 이 지인과 더불어 대구시에 굉장히 많은 유흥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울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변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대구 지역에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둘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 울산, 경남 인근 지역들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흥업소가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인근 지역에서 대구 지역으로 풍선 효과로 많은 이용객들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개 업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3개 유흥업소가 발견됐습니다만은 이 업소 중 한 개 업소는 한 5개 정도의 유흥업소를 한 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들 간에 상호 간에 종사자들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들 대구시의 현재 유흥주점 관련되는 확산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어제 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서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종사자들 전원에 대해서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환경 탓에 배움을 포기했던 어르신들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 내일학교인데요. 평균 나이 60대 중반, 늦지막이 공부를 시작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운 내일학교의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올해 나이 70, 오희양 씨는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린 시절. 늦게라도 배우지 못한 서름을 털어내기 위해 다시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정말 나이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떳떳이 책가방 메고 막 어깨 딱 피고 그래갖고 공부하러 오는데 학교 와도 너무 즐겁고. 배움의 때를 놓친 늦깎이 학생들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대구 내일학교. 국어와 영어, 수학 등 6개 과목을 2년 동안 9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학교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67세. 늦게 시작한 공부가 힘들 법도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실에선 빈 책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학교 수업하는 모습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영역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학생님들이 정말 중학교 다니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입학자들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졸업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워갖고 남한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배움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르신들. 오늘도 교실에선 만학도의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은 처리가 쉽지 않고 소각도 어려워 환경오염이 걱정인데요. 이 골칫거리였던 아이스팩을 모아서 재활용해봤더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최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리수거장 한켠에 눈에 띄는 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입니다. 수거함에는 종류도 규격도 다양한 아이스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곳 입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이렇게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환경오염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율곡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12곳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아이스팩 재활용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되고 아이스팩 수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이스팩은 사실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율곡동에서는 12개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월 한 2톤가량의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은 부녀 회원들이 깨끗이 씻어 건조한 뒤 지역 식품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포장지가 터져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아로마 오일 등을 넣어 방향제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일단은 환경을 살려서 너무 좋고요. 또 이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또 무게 때문에 버리시는 것도 그냥 버리시는 게 많아서 좀 애물단지였는데 환경도 도움되고 분야에도 또 필요한 기업에 드리니까 저희 보람되고 너무 좋습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이스팩.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재활용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오는 24일 0시부터 영주와 문경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는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대 적용을 검토한 결과 하루 평균 확진자가 0.5명 미만인 영주와 문경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북은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 미만인 12개 군 지역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했으며 이후 확진자 24명, 일일 0.9명이 발생해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양의 장미로 불리는 작약은 부케로 쓰일 만큼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죠. 게다가 뿌리는 한약재로 여성 질환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한방 유통중심지 영천이 이 작약의 주요 생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마늘밭 사이에 자리 잡은 꽃밭. 생뚱맞아 보이지만 어엿한 약용작물 작약입니다. 겹겹이 쌓인 꽃망울은 함지박처럼 탐스러워 함박꽃으로도 불리는데 행사 장식용이나 결혼식 부케로 쓰일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작약꽃이 만발될 때 왔으면 더 예뻤을 건데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그 폼이 너무나 예쁘고 코로나 시대에 집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 우리 봉사단체 회원들하고 딴 데 봉사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길인데 진짜 보기 좋고 많은 분들이 여기 한 번씩 힐링하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천에서 작약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건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재배 면적은 100헥타르, 축구장 140개 넓이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작약은 피로 회복에 좋은 쌍화탕의 주 재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이나 여성질환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영천 작약은 뿌리가 균일하고 품질이 뛰어나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에 전량 수매됩니다. 가격은 30kg 기준 40만 원 선, 투자 대비 수익이 6배 이상 높아 농민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45년 심어왔지만 이 작물 따라갈 게 없어요, 수입이. 화장품 원료도 나가고 뭐 해모임 쪽으로 드링크 쪽으로 이런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작약 아닙니까? 보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작약. 고소득 작목으로 농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농촌 융복합 산업, 이른바 6차 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생산 중심에서 식품 제조와 가공, 유통, 판매까지 6차 산업화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상품화해야 할지 막막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예천에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예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2년간의 기반 조성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62종의 가공 장비와 포장 시설을 갖췄습니다. 라인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한 라인은 습식 가공 라인 해가지고 음료, 농축, 잼, 그리고 풀어, 그리고 또 한 라인은 그 건식 해가지고 동결건조해서 하는 그 분말 형태의 파우치 형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 두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전부 협사 기준을 받은 그런 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뭐 믿고 찾는 그런 그 가공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동안 시도조차 못했던 농식품 제조와 가공이 가능해진 만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저희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해보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 상품이 정말 맞는지 출시를 해도 좋은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설이 됨으로써 여기서 정말 연습도 한번 해보고 또 상품을 또 소비자들한테 한번 직접 시식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예천군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예천군은 지원센터를 통해 농촌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천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가공하고 싶은 그런 뜻은 있었으나 그동안 시설이 미흡해서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농산물을 명품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천군은 6월부터 예비 창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진행해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과 창업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도시계획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들여 1억여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영주에 조성됩니다. 영주시는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민보고회를 열고 편해문 놀이터 총괄 기획과의 기본 구상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구 도립공공도서관 1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예가가 경기도와 문경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경북 안동에 정착해 도예 활동을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보물 제240호로 지정된 백자 항아리, 청화 투강 모란 당초문을 재현한 경북 최고 장인인데요. 김상구 도예 장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암이라는 뜻은 솔 송자와 바위 암자입니다. 십장생에 보면 소나무가 있듯이 바위에서 자라지만 그 장수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송암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987년도에 저희 마을에 도자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경기도 광주로 올라가서 한 12년 정도 도자기를 하고 다시 문경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도자기 도예가의 어떤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안동 그 고향 마을에 전통 가마라든가 이런 가마를 짓게 되고 작업을 하면서 전통 도자의 어떤 맥을 한번 좀 이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청화백자 이중투가 목단문호 내지는 또 항아리라고도 하는데 조선 후기의 왕실에서 만들어진 도자기고요. 제가 전통 도자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고 이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만드는 공정이라든가 또 말리면서 투각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서 도전해보고 싶었던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처음 접했던 게 그 백자였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또 이 접했던 게 이 분청 도자기였습니다. 고향 안동에 와서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백자도 만들면서 또 분청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작업을 연계를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뭐 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소성이 되어가지고 나오기까지 모든 게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전통 도자기를 만들어서 전통 가마에서 굽는다라고 봤을 때는 소성하는 게 불을 지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 최고 장인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작업을 해나가는 게 소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통 도자였고 또 이 도자기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통 도자기를 개발을 하고 이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뭐 전통 도자의 어떤 유학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개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기능 경기 대회에 선수를 발굴을 해가지고 대회에 어떤 입상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시회라든가 판매라든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처해 있고요. 앞으로 그 작품 활동에 매진하면서 꾸준하게 그 활동을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